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르몬 창고이자 내 몸의 중심인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면 3늘 3줄하라, 즉 3가지는 늘리고 3가지는 줄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조절자인 호르몬을 돕고, 또 이 호르몬들은 허벅지를 키워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 근육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관여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등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우리 상체 근육과 하체 근육의 비율은 3대7 대략, 그리고 하체 근육의 40% 이상이 허벅지 근육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근육의 30% 가량이 허벅지 근육에 있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30%를 거뜬히 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근육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 위험도가 9%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이만큼 허벅지 근육이 그야말로 중요한, 그리고 제가 노년에 가장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노화도 앞당겨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늘 첫 번째 바로 뭘까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재료죠. 허벅지 근육에 어떻게 보면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두 번째, 이 허벅지 근육은 바로 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허벅지 근육의 혈관을 청소하고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바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백질과 파이토케미칼을 늘리라는 거죠.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체의 광범위한 생리적 기능을 하고 있고 효소, 호르몬, 항체 재료이죠. 근육이나 신경 조직을 형성하고 체계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을 생성하면서 우리 몸의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 가끔 저혈당에 빠진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유난히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신체 기관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단백질 생각보다 적게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중년에 들어가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떨어지면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단백질 하루에 얼마 정도 드셔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은 저는 1kg당 1g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체중이 50kg이신 분은 50g 이상은 먹자, 60kg이신 분은 60g 이상 먹자. 만약 근감소증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kg당 1.2g, 즉 50kg이면 60g 정도 이상은 드셔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근육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적절하게 잘 분해해서 해소시켜주는 것이 근육이 또 그 다음날에 우리 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근육의 피로는 젖산이 혈액을 통해 순환하면서 젖산염으로 바뀌면서 차츰 풀어집니다. 따라서 젖산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산성혈증이 되고, 이런 산성혈성 자체가 근육의 피로를 더 가중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다리에 힘이 떨어지고 걷다가도 이렇게 자꾸 주저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근육이 젖산을 잘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원활하게 내보내면서 근육의 피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혈액이 얼마나 맑은지, 그리고 혈관이 얼마나 튼튼하고 잘 떨려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피로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토케미칼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의 피로를 풀어주는 항산화 물질,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토마토, 풋고추, 브로콜리, 과일, 감귤류, 딸기, 키위 같은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E가 풍부한 녹색잎 채소,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당근, 자색 고구마, 가지, 폴리페놀이 풍부한 녹차, 두부, 된장, 포도주, 카카오 닙스 등의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줘야지 허벅지가 더욱더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늘의 두 번째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용부용설이에요. 운동을 계속 하면서 단련시켜주면 점점 늘어나지만 서지 않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상체 근육에서 팔굽혀기, 그 다음에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까지 당겼다가 내리는, 올릴 때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천천히 숨기피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걷기도 하나의 강의 근력 운동이죠. 그래서 하루에 7.5 이상을 꾸준히 걸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 전, 중, 후, 운동하는 중에, 운동하고 난 후에, 운동 전에 영양 공부를 충분히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는 수분 보충과 함께 저 같은 경우는 비스켓 중에 복합탄수화물, 통밀이나 호밀 같은 걸로 만든 비스켓을 먹거나 아니면 달걀, 우유 등을 섭취해 주고요. 운동 중에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근육이 원활하게 혈액순환, 탈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드링크를 보충해 주거나 뭐 스포츠 드링크가 없다면 수분 섭취를 해주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수분을 공급해서 근육의 순환을 이제 풀어주고 적당히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해서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늘의 세 번째는 햇빛과 잠이죠. 특히 이제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서 비타민 D를 합성시켜 놓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밤에 잠을 충분히 자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잘 분비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는 동안 우리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을 잘 해독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낮아지게 되면 근육의 재생작용이 잘 안 됩니다. 비타민 D 섭취로 근력 향상에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고 햇빛을 충분히 쬐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하루 1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해서 우리 비타민 D를 통해서 근육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뼈 형성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3줄. 자, 세 가지 줄여야 될 것. 과연 뭘까요? 허벅지 근육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위에 있습니다. 바로 복부의 내장지방이죠. 자, 허리 둘레를 줄여야 됩니다. 내장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더 이상 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허벅지에 지방을 삭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자체가 지방으로 인한 염증 상태, 지방염증 상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드시고 혈당 지수가 너무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벅지 자체는 또 좋은 이제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은 단백질이라든지 생선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좋아져야지 우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을 잘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혈당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슐린도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식은 절대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에도 인슐린 좀 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장지방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이 아까 지방으로부터 받는 염증을 좀 방어해 주면서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라고 했죠.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근육의 양과 기능의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근감소증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도 관여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유난히 좀 피곤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장지방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메가3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 햇빛 쬐고 밤에 충분히 잠을 자자고 했죠.
밤에 잠을 잘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밤에 바로 빛과 소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밤에 주무시면서 TV 켜놓고 조명 다 켜놓고 스마트폰 바로 머리맡에서 블루라이트 나오고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허벅지 근육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동맹분인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성장 호르몬은 허벅지를 키우고 멜라토닌은 허벅지에 쌓인 피로물질을 해소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체 리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 세포막 통과가 쉽고 뇌세포와 혈관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받아서 송과선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다가 어두워져야 분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밤에 햇빛을 받고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된다면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 주는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빛을 완벽히 차단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 음식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타르트 체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마토, 연근, 우유, 호두 이런 음식들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돕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두나 그런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죠. 불포지방산도 많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을 또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면 호두에 우유 한 잔 정도 드시면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줄, 세 번째 줄여야 될 것, 바로 생각을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활성산소가 근육 재생과 근육의 청소를 막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 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 분노, 걱정, 화, 우울, 불안 이런 심리에서 오죠. 따라서 생각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줄이는데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이 자꾸 확대 연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중지훈련법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자,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자마자 생각 그만. 저는 머리가 완전히 바로 비워졌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하다가 생각 그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중지하던 주문을 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냥 비워진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10분 정도 머리가 텅 빈 것을 유지하시면서 머리를 비우다 보면 점차 생각 중지 훈련에 원활하게 몰입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호르몬 창고 내 몸의 중심인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3늘 3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허벅지 근육을 잘 관리하시고 키우셔서 근육 부자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쾌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